최근 네덜란드는 물론 미국에서 반응이 폭발한 한국 음식이 화제입니다. 연 1,300억 넘게 수출된 뜻밖의 한국 전통 음식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매운맛은 물론 식감조차 낯설었지만 이제는 레시피 조리법을 보지 않고도 혼자서 척척 만들어 먹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25살 에밀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죠. 마감을 앞둔 프로젝트 때문에 사무실은 저 혼자였어요.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진동의 화면을 봤더니 제이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이슨은 분명 오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단 하나의 거짓말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결국 일을 멈추고 제이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동안 수없이 눌러왔던 그 번호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여자의 웃음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고 제이슨의 침실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메스꺼워져요. 제이슨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의 태도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마도 정말 처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맨해튼의 차가운 거리를 몇 시간이나 헤맸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걸으면서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이슨은 완벽한 신사였어요. 성공한 변호사, 좋은 집, 멋진 차.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이상형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마다 보내는 의심 가득한 메시지들, 친구들과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게 만드는 그의 즉흥적인 데이트 신청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에 대한 미묘한 비하 발언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이슨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다른 미국 남자들과의 경험도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첫 남자친구였던 마이크는 제가 그의 기대만큼 파티를 즐기지 않는다며 헤어지자고 했었죠. 그 후에 브라이언은 데이트 비용을 철저하게 더치페이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제가 돈을 보태주기를 바랐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제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감,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뿐이었어요. 매번 저는 제가 뭔가 부족해서, 제가 덜 매력적이어서, 제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에밀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아온 걸까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연애에서는 이토록 나약해진 걸까요? 화장대 위에 놓인 제이슨과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다행히 오늘은 큰 미팅이 없는 날이었죠. 책상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는데 회사 전체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팀장 부임 안내. 퉁퉁 부은 눈을 가린 선글라스를 쓴 채 사무실을 둘러보니 문득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 커리어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제이슨은 늘 제게 여자가 무슨 야근이냐,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라고 말했었죠. 그의 말이 제 성장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승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망설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것도 두려워했답니다. 마치 제 꿈과 야망을 누군가에게 검열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죠. 그날 아침,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하는 미팅이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아시안 남성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죠. 민준 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임 팀장님들은 대부분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들이었는데 민준 팀장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스탠포드 MBA 출신이라는 소개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먼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첫 인사부터 달랐어요. 이전 팀장님들은 늘 직원들더러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날 오후부터 민준 팀장님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직도 붓고 충혈된 눈을 감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에밀리 씨, 지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잘 봤습니다. 특히 타겟 고객층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첫 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는 제가 한 달 전에 제출한 것인데 새로 부임한 팀장님이 이미 검토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는 제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씨가 우리 팀의 핵심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제 일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터라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죠. 전문가답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팀장님은 매주 월요일 아침 미팅에서 모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즉석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야근 문화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효율적으로 일하면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해요.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상사는 처음이었죠. 며칠 뒤 새로운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한 팀 구성이 있었어요. 민준 팀장님은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지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줄 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준 팀장님은 매일 아침 짧은 미팅을 통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죠. 그의 리더십은 마치 등대와 같았어요. 길을 밝혀주되 우리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크게 질책을 받았을 텐데 민준 팀장님은 달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바로잡느냐죠. 우리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까요? 그의 이런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만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죠. 회의 시간에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준 팀장님이 보여준 섬세한 배려였어요. 한 번은 제가 미팅 중에 두통이 심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조용히 제 책상에 타이레놀과 함께 메모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먼저 귀가하세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걸까? 한국의 기업 문화는 수직적이고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쩌면 제가 필요했던 건 이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제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안의 작은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고 있었죠. 3달이 지나고 저희 팀은 올해 최대 규모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어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시장 마케팅을 총괄하게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계약이었죠. 민준 팀장님의 신임 덕분에 이 프로젝트의 메인 담당자로 일하게 된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준비에 몰두했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모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노트북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파란 화면이 뜨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IT팀에 문의해보니 누군가 회사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잘 지내. 내일 중요한 날이라면서 운 빌어줄게.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제이슨은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제가 그와 헤어진 후 그는 종종 내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두고 바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울음을 참으며 민준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으셨죠.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15분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정확히 15분 후 민준 팀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IT팀 담당자도 곧 올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차 한 잔 마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 팀장님은 제 옆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백업 자료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만들면 되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IT팀이 도착하고 복구 작업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제가 클라우드에 수시로 백업해둔 자료들이 있었고 민준 팀장님도 자신의 노트북에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밤새 자료를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어요. 새벽 3시, 민준 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따뜻한 라면 2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힘들 때 라면을 먹어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죠.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잠시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민준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민준 팀장님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법무팀 미팅이 잡혀 있어요. 이런 행위는 회사 규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마침내 모든 자료를 복구하고 재정리하는데 성공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죠. 민준 팀장님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프레젠테이션 리허설까지 도와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2시간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보장합니다. 에밀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이상한 마법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우리의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고 계약은 성사됐죠. 하지만 그날 제가 얻은 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제이슨은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이미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변호사까지 할 정도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죠. 어차피 주변 평판은 너무 좋았고 전문직이라 이직도 쉬운데다가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본인의 의사로 사의를 표명한 터라 처벌 또한 쉽지 않았죠. 정말 악덕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와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한 이 상황을 겪으며 제가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도 마음이 잠잠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겠네요. 왜냐하면 그날 밤 민준 팀장님이 보여준 리더십과 배려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관계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화려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의 1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모두들 와인과 맥주로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그때 민준 팀장님이 슬쩍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2차로 특별한 곳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진짜 한국식 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이미 배가 부르다고 했지만 호기심에 결국 따라 나섰어요. 맨해튼 한복판의 모던한 한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미 배부르시겠지만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해요. 2차의 하이라이트죠. 민준 팀장님의 얼굴에는 마치 아이처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는 주문을 도맡아 했고 우리는 모두 그를 믿기로 했죠. 곧 테이블 중앙에 빨간색 음식이 등장했어요. 마치 용암처럼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이건 떡볶이예요. 한국에서는 술자리 안주로도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민준 팀장님의 설명에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릇을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렇게 빨간 걸 밤늦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이미 스테이크로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이상한 매력에 이끌려 하나둘씩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죠. 이게 뭐죠? 너무 매워요. 첫 입을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인으로 살짝 취기가 오른 상태였는데 매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자꾸만 젓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쫄깃한 떡의 식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이래서 한국에서는 술 마신 후에 떡볶이를 찾는 거예요. 해장도 되고 다음날 속도 편하고. 민준 팀장님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스테이크로 채워진 배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자랑하던 마이크의 반응이었어요. 이거 중독성 있는데 소주 한 병 더 가져다 주세요. 그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게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예요. 민준 팀장님의 말처럼 우리는 어느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1차에서의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매운 음식에 빨개진 얼굴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죠. 파전, 순두부찌개 같은 안주들이 계속 나왔어요. 매운 거 먹고 시원한 국물로 달래주는 게 포인트예요. 민준 팀장님의 조언대로 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1차에서 마신 와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주 문화를 경험하는 것 같았죠. 이제 한국식 건배 한번 해볼까요? 1, 2, 3. 다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외치는 구호가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의 우아한 와인 건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문득 제이슨과의 데이트가 떠올랐어요. 늘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도주의 원산지를 논하며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강요하던 그 시간들. 지금 이 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형식적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무르익었고 팀워크는 더욱 돈독해져 갔어요. 매운 떡볶이에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특히 평소 조용하던 데이빗이 취기에 힘입어 농담까지 하는 모습은 정말 신선했어요. 실은 이런 자리가 한국에서는 3차, 4차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민준 팀장님의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설마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버티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엔 해장국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시간이 꽤 늦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래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격식 있는 1차 회식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우버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회식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경험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동안 제가 알던 회식이나 데이트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격식과 매너를 지켜야 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매운 떡볶이에 얼굴이 빨개져도 소주를 마시고 큰 소리로 웃어도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민준 팀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차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리더였다면 2차에서는 마치 오랜 친구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도 여전히 팀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죠. 취한 사라를 위해 물을 따라주고 매운 음식을 힘들어하는 데이빗에게 국물을 권하는 모습까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건 이런 거였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완벽한 매너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자연스러운 편안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신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는 매운맛처럼 오늘 밤의 특별한 기억도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회식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특히 민준 팀장님과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팀장님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에밀리, 다음 주 미팅 자료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혹시 퇴근 전에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분명 제 업무 능력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왜 검토를 하겠다는 걸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민준 팀장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팀장이 최종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실수를 예방하는 차원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그의 검토 덕분에 작은 실수를 발견했을 때 이런 문화적 차이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민준 팀장님이 갑자기 제 책상에 식사가 담긴 포장 용기를 놓고 가셨어요. 한국에서는 팀원이 야근할 때 팀장이 저녁은 챙겨주는 게 당연하대요라는 메모와 함께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업무와 사적인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됐죠.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팀원을 배려하는 한국식 리더십이란 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회의 문화였어요. 민준 팀장님은 늘 모든 팀원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결정은 함께 내리려고 했죠. 처음엔 이런 방식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팀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점점 저는 민준 팀장님의 리더십 스타일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엄격하지만 항상 따뜻하고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 모습이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상사나 남자와도 달랐거든요. 물론 가끔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 팀장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저도 점차 한국의 업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런 과정 자체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민준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에밀리 씨도 참여해 보실래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씀처럼 들렸어요. 쿠킹 클래스요? 제가 묻자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제가 주말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난번 회식 때 떡볶이를 좋아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주말에 상사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요리라는 것도 제게는 늘 실패의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토요일 오후 맨해튼의 작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민준 팀장님은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왠지 더 젊어 보였죠. 오늘은 팀장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수업이 시작되고 민준 선생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업무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죠.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추억과 정이 담긴 음식이죠. 재료를 손질하면서 그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던 추억, 시험 끝나고 위로받던 간식,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사드린 떡볶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소스를 만들 때가 제일 중요해요. 너무 맵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달콤하게.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추장을 풀어가는데 문득 이 과정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맛있게 되고 있어요. 에밀리는 요리에 소질이 있네요. 민준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제이슨은 늘 제 요리를 맛없다고 했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다가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을 때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저 혼자가 아닌 다른 수강생들도 있었는데 다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실수로 떡을 너무 오래 삶은 수강생을 위해 모두가 새 떡을 나눠주고 매운맛에 헐떡이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들. 마침내 완성된 떡볶이를 다 같이 맛보는 시간.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에밀리가 즐기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민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수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민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건데 또 오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살짝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처럼요. 매주 토요일 한식 쿠킹 클래스는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새로운 요리를 배울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죠. 특히 민준 선생님, 아니, 이제는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게 된 그와의 시간은 특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제이슨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하더니 제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느니 승진을 위해 아양을 떤다느니 상처받고 흔들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떡볶이를 만들며 배운 것처럼 뜨거운 감정을 적절히 식히고 달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해 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회사에도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오히려 많은 동료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었어요. 제이슨의 마지막 발악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사무실로 찾아와 모든 동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거든요. 에밀리, 우리 이제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먹어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떡볶이처럼 달콤하고 매콤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때로는 매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달콤함은 더없이 특별했죠. 민주는 한국식 데이트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식 개인주의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갔답니다. 커플 앱을 사용하면서도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밸런타인데이에는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식으로요. 특히 좋았던 건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한식과 양식을 만들었는데 실패해도 웃으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죠. 민준이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굽다가 실패했을 때도 저희는 그냥 피자를 시켜 먹으며 웃을 수 있었어요. 제이슨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어요. 오히려 많은 동료들이 저희를 워너비 커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부러웠다나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제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민주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처럼 우리의 사랑도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맛이 되었어요. 매콤달콤한 이 맛이 평생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민준과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요. 인생이라는 레시피를 말이죠. 가끔은 맵고 가끔은 달콤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맛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드는 떡볶이 정말 맛있어졌거든요. 마치 저의 새로운 삶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뉴욕 마케팅 회사 에밀리 팀장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